네, 안녕하세요. 클래스가 남다른 고품격 주식방송 주식왕 클래스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이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희는 1:1 유사 수신액이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화면을 통해서 또 만나보도록 하시죠. 네, 1부에 이어서 2부에서도 나이트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릴게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주시면 링크가 뜰 텐데요. 그 링크를 타고 톡방에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는 노란 톡방 오픈 채팅방에 주식왕 나이트라고 검색을 하셔도 지금 바로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시황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매수와 매도 신호 같이 지금 톡방에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현재 참여를 하고 같이 수익률 인증까지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혼자 종목에 대한 고민하지 마시고 좀 같이 들어오셔서 수익률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문가님의 도움을 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입장을 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도 바로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바로 핸드폰 카메라를 드셔서 QR코드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희 바로 한번 첫 번째 코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주식왕 필살기 코너 한번 시작을 해볼 텐데 오늘 전문가님이 또 여러 가지 내용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귀를 쫑긋 여시고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화면을 통해서 살펴볼까요? 네, 가장 중요한 종목이라고 하셨네요. 최근에 또 종목을 혼자 개인들이 좀 선별하기 좀 어려운 장세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종목 어떤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연구님? 저는 가장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가 네. 이 현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금이요? 네, 현금도 네네.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지금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손이 선뜻 나가지 않는 정말로 좀 어려운 시장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시장이 굉장히 좋았었을 때가 몇 번 있었죠. 최근으로 치면은 이제 20년도 코로나 발발 이후에 저점을 찍고서 크게 반등을 해줬었을 때 네. 어떤 종목을 들어가건 간에 무조건 수익이 났습니다. 네. 1등이고 2등이고 다 필요 없이 매수만 하면은 다 수익을 챙기는 결국에 상승장 때 우리는 수익을 굉장히 많이 챙길 수가 있다. 이 주식이라는 것이 확률 게임인데 지금 현재 시장 상황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10개 종목 중에서 한두 종목만이 날아가고 나머지 종목들은 밑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그런 시장 흐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제가 왜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실 거예요. 추가적인 대응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데 만약에 현금이 없다라고 하시면은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작정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우리는 투자를 했는데 기회비용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비중 조절할 때 현금이라는 종목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그런 구간이 아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황 흐름은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의 수급이 우호적이지가 않은 시점이다. 이 시점이 언제 풀릴 것이냐라고 말을 한다 그러면 어떤 전문가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제일 어려운 것 싶습니다. 같은데. 네. 저는 단기적으로는 20일 날 이제 중국에서 이 상하이 봉쇄를 좀 해제를 시켜주면 네. 중국으로 MSCI 패시브 자금이라던가 액티브 자금들이 편입이 되면서 우리 국내 증시로도 편입이 자금들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네. 예상을 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 네. 그리고 이제 좀 멀리 봤었을 때는 이제 그렇게 멀지도 않죠. 5월 3일과 4일 이제 5월 5일이 어린이날인데 그렇죠. 5월 5일에 이 방향성이 불확실성을 해소했기 때문에 50 베이시스 포인트를 올리는 건 다 알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올린다고 하면 오히려 주가는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증시랑은 굉장히 상황이 다릅니다. 그쵸. 왜냐하면 규모의 경제도 될 뿐더러 세계적으로 모든 이 투자자들이 다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너무나 좀 다른 양상을 보일 거예요. 그렇기 네. 때문에 국내 증시는 어느 정도 박스권을 형성을 하다가 올라갈 텐데 그렇다라면은 지금 이럴 때는 누누이 강조하는 건데 펀더멘탈 뛰어난 그런 종목 컨택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도 종목을 하나는 가져왔어요. 네. 네, 그럼에도 저는 이 종목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좀 안 좋은 시장 상황임에도 불구를 하고 네. 그래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주예요. 2차 전지. 네, 부품 전문 생산 업체인데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너무나 여러 전문가들도 그렇고 여러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은 뭐 매스컴이라던가 뭐 다른 기타 매체들을 통해서 좋다라는 것 그리고 앞으로 방향성도 좋다라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휴대폰 배터리형 부품으로 사용되는 각형, 원형 관련 부품을 생산하고 있는 종목인데 네. 주요 고객사로는 삼성 SDI,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고 있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보수적으로 매실을 다져가는 그런 시점이죠. 근데 그 삼성 SDI에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네. 수가 있는데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 기관과 메인들, 즉 이 메이저들의 움직임을 따라다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종목명은 가려졌는데 오늘 아까 한 3시경에 이제 캡처를 해놨던 이 수급 현황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와, 기관 쪽에서 왜 이렇게 많이 들어왔어요? 지금 3월 네. 말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달 가까이 와, 기관에서 계속 담고 있습니다. 네, 하루도 네. 빼지 않고. 그러네요. 네, 그리고 외국인들 또한 물량을 가지고 그러게요. 있죠. 네, 근데 와. 이 종목이 쏘기 일부 직전이다라고 한다면 네. 진입을 해봐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당연히 진입해야겠죠. 근데 제가 아까 방금 네. 필살기 시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매크로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얘는 외국인들도 들어와주고 그러게요. 있다. 거기에 기관들이 기관도, 주목하고 있는 네. 그런 종목이다. 이런 종목은 저는 풀베팅 이런 거는 안 되고 비중 조절은 무조건 인생 종목을 만나더라도 20% 정도 이렇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네. 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차트 그러니까 가격적인 흐름을 보게 됐었을 때 네. 지금 3 고점을 두들기고 있어요. 다 여기에서 지금 언제 튀어나갈지 모르는 종목이다. 이 종목명은 제가 내일 아침에 노란톡방에서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네. 이 종목을 좀 저는 주목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톡방에는 이미 네, 매수 다 하신 거죠? 노란톡방 회원님들은 알고 계신 종목이에요. 네, 네. 오늘 아침에 매수를 한 종목이고 네.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그냥 무작정 지수가 눌린다고 아니면은 좀 물렸다고 해서 그냥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저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쵸. 지금 보유하고 있는 중이고 만약에 그럼에도 이제 시장 상황은 계속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시황이 변하듯이 이제 대응 전략도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도 지금 손절을 고려 중인 종목도 있는데 네. 그거보다는 저는 오히려 지금 큰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이런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네. 노란톡방 입장하셔가지고 저랑 같이 이런 종목들 공략을 같이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보셨다시피 굉장히 또 수급이 좋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기관 쪽에서 정말 쉬지 않고 담아내고 있고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역시 또 눈여겨보고 있는 수급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쏠 일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히든 종목 저희 오늘 또 한 가지 나갔는데 저희 톡방에서는 이미 매수 신호가 나간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바로 또 혹시 힌트를 들으시고 아시는 분들이라도 매수 바로 들어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지는 않았으니까요.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핸드폰 카메라 지금 드셔서 지금 바로 입장을 하시면 종목 명에 대해서 톡방에서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또 매수 신호 다시 잡아주실 예정이니까요. 들어오셔서 이 종목에 대한 힌트도 얻어가시고 같이 좀 수익률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바로 QR코드 찍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히든 종목 그럼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고요. 저희 그렇다면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저 역시도 좀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종목을 선별하기가 너무 어려웠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또 톡방에 들어가서 전문가님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 수익률 어떻게 챙기고 있는지도 한번 알려드릴까요? 네. 네네. 1, 2월 달 그렇게 썩 좋은 그런 그 시장 흐름은 네. 아니었어요. 그쵸. 1월 효과도 없었고 과거 데이터를 다 박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1, 2월 달에는 좀 공격적으로 좀 매수를 많이 진행을 했었고 그때 가장 부각이 됐었던 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지정학적 리스크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가스 관련주, 뭐 GSE라던가 사료 관련주, 미래생명자원, 팜스토리 이런 종목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의 합병 그 인수 관련해서 네. 블리자드 인수설 이런 것들 관련해서 그날의 테마들이 굉장히 빠르게 돌았었어요. 네. 그러면서 시장이 굉장히 잘 보였었죠. 예, 그러면서 큰 수익을 챙겼었는데 3월 들어서면서부터 계속 돌던 섹터들만 그리고 해먹었던 그런 섹터들만이 돌면서 네. 너무나 좀 말도 안 되는 시장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 지지난주였나요? 그 이제 쌍용차 인수 관련주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이었나요? 네. 오늘 그 지난주죠. 사료 관련주 말도 안 돼. 그렇죠. 아까 현대사료, 현대사료. 한일사료 뭐 네. 이런 종목들을 볼 수 있듯이 재료가 이제는 너무 노출된 거 아니야? 위험 부담이 너무 리스크가 큰데? 네. 라는 상황 속에서도 크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좀 선별하기가 어렵다. 그러게요. 그래서 저도 적극적으로 이제 데일리 트레이딩 관점으로 다가서질 못하고 있어요. 네네. 왜냐면은 리스크가 수익 챙길 수는 있겠죠. 근데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3, 4월은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챙겨가고 있고 네. 계좌 수익률이 제일 중요할 텐데 실제적으로 제가 아는 지인이 제 노란톡방에 있어요. 아, 그래요? 그분이 네. 실제 계좌 수익률 1월부터 해가지고 20% 정도 챙겼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런 만큼 이제 지금 너무 욕심되는 그런 수익률보다는 좀 안전하게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네. 수익 지금 제가 보유하는 종목들 다 올라올 것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1월, 2월에는 300%, 330% 가까운 수익률 그리고 3, 4월에도 150% 가까이 되는 수익률 올려주셨습니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님께서 또 종목 옥석 가리기 잘 진행을 해주셔서 정말 많은 분들 수익률 꾸준하게 챙겨가고 계시니까요. 여러분들도 들어오셔서 종목에 대한 고민 혼자 하지 마시고 내 계좌는 왜 파란불이야 라고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좀 같이 빨간불을 켜내는 계좌를 좀 복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또 물린 종목에 대해서도 안전귀가 또 바르게 또 시켜주고 계시니까요. 저 역시도 들어가서 또 도움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믿고 한번 들어오셔서 내일부터 또 아까 알려주셨던 히든 종목에 대해서도 알아가시고 또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신호 좀 같이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단 나오는 QR코드 읽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 또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 상담 바로 진행을 해드릴 테니까요. 지금 톡방에 입장을 하셔서 많이들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필살기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 코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톡하는 상담소 시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톡방에 올라와 있는 실시간 종목 상담 내용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전략을 짜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톡방에 올라온 첫 번째 종목 고민 한번 살펴보시죠.
네, 첫 번째는 한신기계 올라와 있습니다. 저희 아까 이슈 시간에도 한번 다뤘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매수가 9,310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비중을 다 들어가셨네요. 100% 갖고 계신 상황입니다. 이 종목 오늘 종가 마무리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신기계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8.47% 상승을 했습니다. 9,220원 선에 마무리가 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한신기계 오늘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내는데 하루 흐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한신기계 오늘 시가 8,500원에 출발했었는데요. 바로 또 급상승을 했습니다. 9,630원 선까지도 터치를 하다가 다시 한번 상승폭을 좀 줄이면서 5장 들어서면서 좀 횡보하는 흐름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오늘 한신기계 좀 비중이 많으셔서 좀 고민을 남겨주신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전략 한번 잡아주실까요? 네, 몰빵을 했네요. 그러게요. 100% 네. 굉장히 화끈하신 분인 것 같은데요. 네. 저는 우선 이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비중 100%라고 하면은 네. 진짜 만약에 1억을 들어갔다라고 네. 하면은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8,000원 라인이 무너진다라고 했었을 때 20% 그렇죠. 10% 정도 손실을 보게 되는데 그럼 1,000만 원이 날아가는 겁니다. 네네. 굉장히 위험이 크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8,000원 라인도 무너뜨렸다라고 하면 그 다음 지지 라인은 제가 볼 때 6,000원까지도 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약 한 33% 정도가 밀리게 되는데 네. 3,300이 날아가는 거겠죠.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비중 100%라는 것은 따로 이렇게 다시금 그 자금을 끌어오지 않는 이상은 개인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안타까운 점이 그 자금이 유한하잖아요. 무한하지가 않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비추었을 때 지금 100%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기회 줄 때 지금 비중 축소 의견을 먼저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지금 8,200원 이 박스 라인을 이탈을 할 때 네. 지금 9,200원 라인을 지금 무너뜨렸어요. 그러면은 되게 짧게 봤었을 때 타이트하게 잡는 겁니다. 그랬었을 때 이 종목이 다시금 튀어 올라 줄 수도 있겠죠. 근데 이 라인을 이탈을 한다면 6,000원까지 열려 있으니까 8,000원 라인 기준 잡고서 네. 손절 비중을 덜어내셔라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원전은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네. 몰빵을 한다라는 거는 좀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비중 축소를 하셔라라고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 네. 8,000원 이탈 시엔 6,000원까지 밀릴 수 있다. 그 부분을 인내하실 수 있겠느냐라고 묻고 싶어요. 그리고 목표가로는 정고점 12,000원 갈 수 있습니다. 갈 종목이고 그렇게 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딱 하나만 원전 관련해서는 긍정적이고 그냥 기다릴래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을 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한신기계 살펴봐 주셨습니다. 우리 톡방에 좀 상담 자주 남겨주시는 강원 낙지님이 또 올려주신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원전 일단 긍정적이긴 하지만 일단은 비중이 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비중을 좀 축소해라라고 해주셨으니까요. 일단은 목표가는 12,000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는 있지만 일단은 8,200원 이탈 시에는 6,000원까지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좀 비중을 기회를 줄 때 줄여야 할 시기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강원 낙지님 잘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보시죠. 네, 두 번째는 위즈코프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1,940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비중은 10% 담고 계시네요. 오늘 위즈코프도 마무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3.59% 상승을 했고요. 1,585원 선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이 종목 최근 흐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즈코프 1,875원 선까지도 갔던 종목이 조금 4월 들어서면서 밀려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1,515원 선까지도 하락을 했었고요. 오늘은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소폭의 상승 나와주면서 1,585원 선에 마무리가 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네, 위즈코프도 역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좀 테마주로 언급이 됐었던 종목 중에도 하나입니다. 일단은 매수가가 매수가가 지금 현재보다 조금 손실권에 계셔서 상담을 남겨주신 것 같은데, 네, 준비되셨을까요, 전문가님? 네네, 1,540원. 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보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종목인데
지금 이렇게 크게 상승세가 나왔었던 이 부분, 이때는 윤 당선인의 당선,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될 것이다. 테마주로 엮이면서 네. 정태주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은 좋지가 않습니다. 네. 추세상으로도 차트를 좀 줄여서 보게 되면은 자, 하락 추세예요.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고 하락, 상승, 하락 하다가 기간 조정 중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가격적인 측면이 그렇게 아주 부담스러운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1940원이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 방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당선인이 됐고 재료 소멸로 그리고 네. SIA 이제 정보 시스템 관련 주로서 주목을 받을 것인가 재무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재무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네요. 자 보게 되면은 네. 자 실적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21년도 영업이익이 뭐 20년도 그러네요. 대비해가지고 뭐 1억 올랐고 네. 매출액 282억인데 355억 늘어났으나 영업이익이 1억밖에 안 늘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겠죠. 네. 별로 수익성이 개선이 안 됐네라고 볼 수 있겠고 당기순이익은 오히려 또 마이너스를 찍었습니다. 그럼 뭔가 뭐 투자라던가 아니면은 뭐 부동산 가치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손해가 났었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이런 쪽에서의 기대감을 모멘텀을 가지기는 좀 어려운 종목. 결국엔 정태주로서 정치 테마주로서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되는데 지금 추세상으로도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1940원이라고 하면은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투자를 초보자 완전 줄이니 분은 아니신 것 네. 같아요. 일부 이렇게 좀 버티시면서 지금 현재 1410원 전저점인 이 라인에서 이 2000원 라인에서 이제 박스를 치고 있는데 저라고 한다면 1410원 부근에서 이제 추매 타이밍을 노려볼 것 같고 네. 아니면은 이대로 이제 물량 지켰다가 다시금 지니까 부근 오면은 그냥 네. 안정기가 시키고 다른 종목으로 환승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1410원까지 안 오고 다시금 2000원까지도 가줄 수가 있어요. 2000원 가준다면 보내주시고 그리고 이제 1410원을 찍었다 그렇다라면은 지지 확인하고 바로 진입하지 마시고 지지 네. 확인한 후에 그런 다음에 추가 매수 하셔서 빠르게 탈출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위즈코프도 전략을 또 짜주셨습니다. 보보님이 남겨주신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은 1,410원 지지를 확인을 꼭 하시고 추매를 하셔라라고 하셨고 또는 진입가 부근이 오시면 그때 좀 정리를 하시고 종목을 교체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으니까요. 뭐 재무 상황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위즈코프 좀 확인을 하셨으니까요. 좀 참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보보님의 상담까지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다음 종목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알루코 들어가셨네요. 매수가 4,530원이고요. 비중은 10% 담고 계십니다. 이 종목도 오늘 마무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알루코 오늘 0.79% 하락을 했고요. 3,76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흐름까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루코 오늘 횡보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중간에 3,810원 선까지도 찍기는 했지만 이내 다시 한번 낙폭을 기록을 하면서 횡보하다가요. 3,760원 선까지 오늘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수익나라 분께서 좀 올려주신 종목 중에 하나인데 네, 우크라이나 침공의 알루미늄 가격과 관련된 소식이 올라와 주면서 급등을 좀 나타내기도 했었는데 최근에는 좀 밀려났네요. 네, 알루코 한번 봐주실까요, 전문가님?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전문 업체인데 세계 최초로 LCD, LED 알루미늄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개발을 해서 삼성전자에 납품을 하던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근데 지금 알루미늄 가격이 작년에도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었고 그렇죠. 지금은 또 지정학적 리스크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고 그리고 이제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 2차 전지 소재로서도 많이 쓰여요. 그렇기 때문에 알루미늄 가격, 조일 알루미늄도 있고 이런데 저는 이 분이 차트를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보실 줄 아는 분이시다. 싸울 자리에서 들어간 걸로 보여요. 4,530원이면 주요 매물대가 있는
그런 자리이고 아마도 최근에 이렇게 가격이 상승했었을 때 이때쯤 들어가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3월 달에 알루미늄 가격 상승에 따라서 크게 시세를 보여줬었던 이때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여기를 돌파했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입을 하셨거나 아니면 기존에 이렇게 가지고 계시다 추가 매수를 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거나 지금 가격적인 부근 4,530원에 물려 있는데 저는 원자재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원자재 가격이 지금 예상치 못하게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원자재 가격 계속 폭등을 했고 근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찾아보니까 네. 어느 정도 피크아웃을 찍고 살짝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서 좀 횡보하는 그런 기간 조정을 주는 가격들 등을 체크를 해봤었을 때 네. 시장에서 이제 이슈를 붙여주는지 또 시장 참여자들이 이쪽에 관심을 두는지 여부는 좀 달라질 수도 있겠으나 저는 원자재 관련 테마는 좀 지금은 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 네. 이 종목 같은 관련해서는 저는 이 부분은 좀 언더슈팅이라고 보고 있고 12월 달에 3,300원 정도까지는 내려올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시세를 한번 주고 크게 이때가 1월 13일 날 굉장히 크게 시세를 줬었었는데 이때도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앞두고서 이제 2차 전지 관련해서 알루미늄 뭐 많이 쓰일 거야 이런 기대감으로 크게 튀었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지금 3,300원 라인을 만약에 터치하러 온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 관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시고 4,300원까지 다시금 튀어줄 수 있습니다. 네. 4,500원까지 충분히 튀어줄 수 있어요. 알루미늄 가격 쉽게 잡힐 것 같지도 않고 네네. 그리고 전쟁이 끝나도 3개월간은 그 가격이 유지가 되니까 근데 뉴스가 붙여주느냐 같은 뉴스가 자꾸 재탕된다라는 그런 기분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네네. 시멘트 같은 그쵸. 경우에도 같은 뉴스를 한 일주일 전 기사를 다시 끌고 와서 오늘 딱 때리면은 거기에 또 시장이 반응을 하거든요. 되게 네. 좀 웃긴 그러네요. 상황인데 네. 이 알루미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끼가 있는 종목이니까 한마디로 변동성을 굉장히 크게 주는 종목이니까 네. 그런 부분들에 비추었을 때 저는 비중이 이대로 가지고 있다가 4,500원 부근 오면은 강한 저항대니까 이 부분에서 저는 진입가 부근에서 그냥 안정기가 라고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라인에 워낙 강한 매물들이 몰려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들 팔고 나가겠죠. 그러면은 이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치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네. 강하게 치고 나간다라는 거는 저는 좀 많이 힘들다라고 보고 있어요. 모르죠. 또 러시아에서 핵을 쏴버렸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런 원자재 가격 폭등은 뭐 기정사실화 될 거고 그런 부분들에 비추었을 때 저는 4,530원 진입가 부분이 가장 강한 저항대이고 지금 지지 라인으로는 3,300원까지 열려 있는 상황 속 그래서 이제 3,300원 온다 그럼 추가 매수해서 일찍 안정기가를 시키던가 아니면은 이대로 올려준다라면 4,500원 부근이 저항 라인이니까 이제 환승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로코까지 또 확인을 해 주셨습니다. 4,500원까지 또 튀어 오를 수 있는 또 굉장히 변동성이 있기도 한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3,300원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서 더 일찍 좀 귀가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4,500원 또 진입가 근처까지 오면은 또 저항대기 때문에 그쯤에서 또 안정 귀가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요. 알맞은 전략을 좀 가져가셔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익나라 분께서 올려주신 알로코 종목 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그린 플러스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18,200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비중이 10% 담고 계시네요. 네, 그린 플러스 오늘 종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8% 하락을 했고요. 16,500원 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오늘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린 플러스 오늘 시가 16,850원에 출발을 했다가요. 이내 또 바로 밀려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16,400원 선까지도 하락을 하다가 오후장 들어서면서 또 이내 횡보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린 플러스 오늘은 좀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최근 흐름도 한번 이어서 보시죠.
네, 오늘 14,750원에서 3월에 출발하던 종목이 최근 들어서 좀 꾸준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나타내네요. 4월 달 초반에도 계속해서 장대 양봉을 나와주게 되면서 17,500원 선까지도 찍어내는 모습을 나타내줬고요. 오늘은 음봉을 좀 기록을 하면서 16,500원 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 종목도 이어서 한번 살펴봐 주실까요, 전문가님? 첨단 온실 전문 업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첨단 온실 뭐 이렇게 스마트팜 관련해가지고 네.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 스마트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적으로 국가에서 밀어붙이는 정부 정책 관련주로도 엮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사업성이 있는 그런 쪽으로 일을 하고 있는 종목, 그리고 2분기에 실적이 좀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런 그 기대감에 지금 이렇게 상승 추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쭉 주가가 올라와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오늘 16,500원의 종가를 형성을 했는데 지금 매수가가 18,200원. 잠시만요. 네. 자, 18,200원이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위에서 잡은 모습이네요. 18,200원대가 이제 21년도 8월 작년 8월경이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이제 좀 기대감이 좀 많았었겠죠. 네. 그러다가 지수가 밀리면서 같이 눌렸었던 종목인데 지금은 다시금 이제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이 종목이 앞으로의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와 주고 있고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이 거래량이에요. 거래량이 시장의 주목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이제 크게 공시를 통해서 대규모 계약 체결을 한다던가 이런 이슈가 받쳐준다라면 저는 이제 크게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올라와 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지금 저라고 한다면 네. 기다려야죠. 이 종목은 18,200원 라인까지 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시장이 조금이라도 주목을 해준다면 그리고 대규모 온실 관련해가지고 스마트폰 관련해서 계약들이 체결이 돼 준다라면 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종목이다. 하지만 좋은 종목들도 지수가 밀리면 힘을 못 쓸 때도 많죠. 그쵸.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천장일지 바닥일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지 라인은 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저라고 한다면 이 15,000원 라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이 15,000원 라인이 왜 중요하냐면은 121선하고 그리고 61선이 겹쳐져 있고요. 그리고 지금 16,500원 오늘 종가 형성한 그 위로 그 바로 다음 저항 지지 라인이죠. 241선이 지켜주고 있다.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차트 흐름이 너무 좋다. 저는 홀딩하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이 종목은 다시금 올라와 줄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린 플러스 일단은 보유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 또 올라갈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확인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를 하셔서 좀 대응을 하시길 바랄게요. 그린 플러스 안홍은님께서도 올려주셨네요. 계속해서 또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조일 알미늄 올라와 있네요. 매수가 2,970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비중은 15% 담고 계십니다. 이 종목도 오늘 마무리 상황 살펴보시죠. 네, 조일 알미늄 오늘 소폭 하락을 했고요. 0.46% 밀려났습니다. 2,180원에 마무리가 된 상황이고요. 최근 흐름까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일 알미늄 3월에 또 굉장히 또 크게 또 상승을 했던 적이 있었네요. 2,625원 선에 까지 찍었었다가요. 좀 횡보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계속 2,000원대에서 머물고 있는 모습인데요. 2,135원 선까지도 갔었고요. 오늘도 좀 하락을 하면서 오늘 2,185원 선에 마무리가 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나라라님께서 또 남겨주신 조일 알미늄 종목인데 이 종목도 한번 확인을 해주실까요? 네. 네. 조일 알미늄 아까 알루코랑 똑같이 그러게요. 이제 네. 크게 시세를 줬던 이때 8월 달 2차 전지 관련해서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때 이제 알루미늄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어요. 네. 알루미늄 달련해서 이제 원자재 오늘 되게 신기하게도 그쵸, 이제 그쵸. 알루미늄 종목들을 많이 그러게요. 하게 되는데 자 이때 같은 경우에도 9월 달에 이제 신고가를 좀 갱신을 하면서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줬던 한마디로 끼가 있는 종목인데 지금 주가 흐름은 박스권을 벗어나질 못하고 있다.
이 라인에서 결국에는 주가는 놀고 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지금 2,000원 라인은 지켜주고 있다라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다시금 주목을 받으려면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데 이때 거래량이 터져줬어요. 3월 28일 날. 네. 3월 28일 보게 되면은 이때죠. 이때 시장의 주목을 받기는 했었으나 이 박스권 라인까지 2,700원 라인 그 전에 저항을 받고 바로 밀려버리고 힘을 계속적으로 받질 못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의미 있는 거래량이 터져줘야만 이 종목은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종목 저라고 한다면은 지금 비중이 15%라고 한다 그러면 저는 기다려야죠. 기다린 다음에 자, 2,000원까지 안 왔으면 좋겠어요. 이 비중 그대로 해서 다시금 시세 줄 때 한번 크게 쏘아 올려줄 때 그때 저는 일부 비중 덜어내고 다른 종목으로 환승을 좀 고려를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진입가 부근까지 올라가려면 진짜 알루미늄이 정말 부족해서 더 이상의 채취를 못해라는 이런 이슈들, 뭐 그런 이슈가 아니고서는 저는 이렇게 크게 막 그 작년 9월처럼 이렇게 끼 있게 올라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셔서 결국에 이 2,700원 라인 부분이 아마도 이제 저는 이 부분에서 일부 비중을 좀 덜어내셔서 이렇게 대응을 하셔라. 비중 덜어내고 그러면은 거기까지 갔었을 때 완전히 덜어내실 수도 있고 그 부분에서 다시금 상담을 올려주시면 저도 같이 체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일 알루미늄까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큰 이슈가 있어야만 또 급상승을 할 여력이 있다라고 봐주셨기 때문에 2,700원 라인이 왔을 때 좀 비중을 좀 덜어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 좀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시장 이슈들도 확인을 하시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일 알루미늄까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또 올라온 종목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키다리 스튜디오 올라와 있네요. 오늘 새롭게 입장하신 분이 또 남겨주신 종목 중에 하나인데 매수가 17,500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이분도 비중이 꽤 되십니다. 60% 갖고 계시네요. 오늘 종가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다리 스튜디오 오늘 1.09% 하락을 했고요. 13,650원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하루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횡보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13,850원 선까지도 갔었다가 이날 좀 하락을 하기도 했고요. 오후장 들어서면서 조금 하락을 하다가 오늘 마무리 상황에서 1%대 좀 밀려났네요. 13,650원 선까지 떨어진 모습이고요. 최근의 흐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4,950원 선에 주가를 형성하다가 우하향 흐르는 흐름이 나타냈네요. 근 한 달간 최근 13,300원 라인까지도 하락을 했었고요. 오늘은 일단 오늘도 파란불을 켜내면서 13,650원 선에 종가를 형성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새롭게 또 입장하신 분이 남겨주신 종목이거든요. 매수가가 일단은 지금 현재가보다는 조금 손실권에 있으셔서 비중도 꽤 있으셔서 남겨주신 것 같은데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한번 봐주실까요? 네, 웹툰 관련주입니다. 웹툰 관련주고 네. 저는 웹툰 관련주 넵튠이라던가 MBT라던가 이런 종목들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키다리 스튜디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웹툰 관련해서 전자서적 이런 거를 만들었었던 컨텐츠 전문 업체이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 K 웹툰이 지금 너무 우리 국내 시장에서 주목을 많이 못 받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동남아라던가 아니면 글로벌적으로 프랑스라던가 미국 시장에서도 굉장히 뜨겁습니다. 그리고 웹툰으로 만든 이런 그 것들을 지금 이제 영상으로 이제 그쵸, 그쵸. 방송으로 만들고 네네. 있고 미디어로 만들고 있고 저는 주목을 받을 것이다. 작년에 네이버가 이제 그 웹툰 관련해서 미국에 상장을 한다 뭐 이런 이슈들도 있으면서 웹툰 관련주가 굉장히 뜨거웠었습니다. 네. 거기에 같이 편승했었던 종목이고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 종목이 지금 보시면은 차트가 이 변동성이 되게 뛰어나요. 크게 그러네요. 업다운이 굉장히 심합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 17,500원에 들어가셨는데 비중이 60%라는 것이 아마도 이제 고점에서 이제 그러니까요. 네. 그 아마 이렇게 좀 계속 매수를 하셨겠죠. 추가 매수를 계속 하신 것 같은데 네. 대응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면 분명해요. 네. 근데 지금 13,000원 라인을 지켜주고 있다라는 부분 자, 지금 최근에 13,300원
저점을 찍고서 다시 올라왔다가 오늘 소폭도 이렇게 도지를 그리면서 도지를 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되게 좀 강한 저항대, 매물대가 몰려 있는 곳이 지금 16,000원 부근이에요. 중장기 이평선들 모여 있고 지금 주가 흐름상으로는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라도 이 13,000원 부근에서 저는 지지받고 다시금 튀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근데 추가 매수 의견은 드릴 수가 없네요. 왜냐하면 비중이 60%이기 때문에 네네. 평단을 낮출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라인 13,000원 라인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저는 홀딩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웹툰은 이제 시장의 관심만 받아준다라면 저도 웹툰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네. 뭐 열혈광고 일전에 그쵸, 뭐 많이 룸투코리아 얘기하셨죠. 얘기하면서 네네. 얘기 드렸었고 그리고 나 혼자 레벨업 뭐 요거 음. 가지고 지금 넷마블에서 게임을 만든다 이런 소식도 있고 웹툰이 우리나라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관련된 컨텐츠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없어요. 지금 10,000원 정도밖에 안 하는 주가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50만도 터져주지 않는다라는 거는 시장에 관심이 좀 많이 없는 상황이다. 근데 웹툰 관련해서 무언가 이슈가 받쳐준다라면은 무섭게 다시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13,000원 라인을 좀 눈여겨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다리셨다가 이제 일부 이 16,000원 라인에서 일부 약간 비중을 좀 덜어내시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이제 웹툰 관련해서 이제 네이버가 미국에 상장을 한다. 네네. 뭐 이런 빅 이슈 호재가 떴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기다려야죠. 기다렸다가 진입가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키다리 스튜디오도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비중을 더 담지는 마시고 13,000원대에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일단 보유를 좀 하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웹툰에 대한 이야기는 성장성에 대한 이야기는 전문가님께서 꾸준히 또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으니까요. K 웹툰 시장 또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와 관련돼서 좀 살펴보시면서 앞으로 좀 보유를 하시고 좀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키다리 스튜디오까지 상담을 해봤습니다. 계속해서 또 넘어가 보시죠. 다음 종목. 디스플레이텍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8,200원 들어가셨고요. 비중은 20% 담고 계시네요. 이 종목도 오늘 종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22% 하락을 했고요. 8,120원 선에 마무리가 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시죠. 네, 디스플레이텍 오늘 8,330원 선을 터치를 했었는데요. 또 오늘 횡보하는 흐름을 크게 움직임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8,120원 선까지 좀 하락을 하면서 파란불을 켜낸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최근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스플레이텍 7,470원 선까지도 좀 하락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3월 달부터는 꾸준히 좀 올라와주는 모습을 나타내네요. 8,780원 선까지도 올라왔었는데요. 중간에 좀 빠지지 못하고 오늘은 또 하락을 하면서 8,120원 선까지 종가를 만들어낸 모습입니다. 일단은 매수가 근처긴 한데 그래도 조금 하락 선실권에 계신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세요? 디스플레이텍은 LCD 모듈 전문 업체이긴 하지만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입니다. 거기에 이제 한국 전기충전소 관련 지분을 좀 가지고 있어서 전기차 충전소 관련주로 이렇게 크게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고 저도 굉장히 이제 공략을 여러 번 했었던 종목이에요.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좀 있는 종목인데 네. 진입가가 지금 8,200원 최근에 들어가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면 저는 목표가를 10,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왜냐하면 전기차 충전 인프라 여기 관련해서 윤 당선인이 공약을 했었던 정책 수혜 기대감이 있는 그런 거기에 그 테마로 이렇게 분류되어 있는 그런 종목이고 네. 그리고 지금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가 확대될까요? 아니면 안 될까요? 점점 더 확대되겠죠? 계속 확대돼 네네.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 지금 제가 볼 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상담 주신 분 같은 경우에는 종목 선별도 굉장히 잘하셨다. 그리고 진입가 부분도 굉장히 메리트 있게 잘하셨다. 다만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 종목이 이렇게 주가가 밀릴 수도 있어요. 주가가 네.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지지 라인들이 밑에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배열 상태로 강한 지지 라인들이 512평, 1112평, 그리고 121선, 61선 줄줄이 있어요. 지지 라인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라도 상승하다가 조정받더라도 이 라인들을 밟고 다시금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목표가는 11,000원까지도 볼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이제 굳이 손절을 하라 그러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한 달 안에 승부를 보려고 들어가신 분일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7,500원 라인, 자 초록색 라인이 보이실 겁니다. 61선, 이 심리선이 가장 많이 맞부딪히는 라인인데 이 라인을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6,500원까지도 이렇게 바닥 그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을 좀 매매에 참고를 하셔서 이 7,500원은 단기적으로 봤었을 때 손절 라인 뭐 좀 길게 볼 거야라고 하면 6,500원까지 볼 수도 있겠으나 저는 이 종목이 빠르게 튀어 올라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800원, 11,000원 여기까지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네, 디스플레이텍 또 확인을 해주셨습니다. 전기차 충전소도 관련해서 앞으로 굉장히 성장성 많다, 또 굉장히 긍정적이다, 종목 선별 잘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10,000원에서 11,000원 선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해주셨으니까요. 굳이 손절가 잡아주셨으니 그 라인을 좀 확인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종목 정도만 더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다음 종목 DB하이텍 올라와 있습니다. 매수가 69,100원에 진입을 하셨고요. 비중은 15% 담고 계십니다. 이 종목도 오늘 종가 바로 보겠습니다. 네, DB하이텍 오늘 0.14%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79,900원 선에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오늘 하루 흐름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DB하이텍 오늘 71,100원 선에도 터치를 했었고요. 이내 또 상승을 좀 해주면서 71,400원 선까지도 오름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후장 들어서 역시나 횡보하는 흐름을 나타내다가 강보합권에서 빨간불을 켜면서 마무리가 된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 종목은 그래도 일단은 수익권에 계신 종목입니다. 네, DB하이텍 한번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요. 한번 확인해 주실까요? 네, 말이 필요 없는 네.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공장 증설까지도 완료를 했고 이제 반도체, 파운드리 관련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종목이다. 차트 흐름을 보게 되면은 좀 길게 볼게요.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셨을 거예요. 69,100원이면은 네. 지금 현재 약수익권에 있으시고 종목 선별도 굉장히 잘하셨다. DB하이텍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고 상승 추세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살짝 여기 이 부분은 이탈을 했었지만 그래도 무너뜨리지 않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은 지금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신고가 갱신까지도 가능한 종목. 왜냐면은 지금 공장 증설하고 있고 파운드리 업황, 이 반도체가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점점 더 좋아질 거예요. 지금도 공급 부족이어서. 물론 네. 좀 디램 가격이라던가 뭐 이런 악재들이 있어요. 있긴 하지만 이런 노이즈들을 제외한다라면은 계속적으로 미래 산업으로 갈 때 네. 저는 이제 반도체 관련주들 쭉 올라와 줄 것이라고 보고 있고 DDR5 교체 수요 지금 이제 맞물리면서 저는 다시금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반도체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진입하신 가격 굉장히 잘 진입하셨고 이 라인 지금 69,100원인데 딱 지지 라인에서 들어가셨고 그리고 앞으로 수익권을 좀 기다리셔도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굳이 손절 가격을 네. 만약에 설정을 한다라면 65,000원 정도까지 네. 열어두시고 보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톡하는 상담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바로 나누도록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나이트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는 방법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QR코드 지금 바로 찍으셔서 입장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저희 아까 알려드린 히든 종목에 대해서는 톡방에서 또 공개가 될 예정이고요. 매수 신호도 같이 나갈 예정이니까요. 오늘 보셨다시피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쏠 일만 남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바로 입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희 2부 순서는 여기서 그럼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희 전문가님들을 사칭하는 피해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는 1:1 유사 수신행위나 금전거래 등 일부 불법 행위는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10분 쉰 후에 또 9시에 3부 순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